어머, 혈압 정상인데 왜 자꾸 어지러워? 그게 혈압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혈압을 재면 늘 정상인데 자꾸만 어지럽다는 분들 많으시죠? 병원 가서 검사해도 혈압은 120에 80 아주 정상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핑 도는지 모르겠다고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그 답답함이 조금은 풀리실 겁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혈압이 정상이라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고혈압도 문제지만 정상 혈압을 유지하신다는 건 그만큼 혈관 건강에 신경 쓰셨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혈압계가 보여주는 그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혈압계로 재는 건 그 순간 팔에 감은 커프가 조이는 그 몇 초 동안의 압력일 뿐입니다. 하루 24시간 우리가 움직이고 앉고 일어서고 눕고 하는 모든 순간의 혈압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혈압은 정상인데 어지러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앉았다 일어설 때만 순간적으로 혈압이 뚝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참 교묘합니다. 앉아서 혈압 잴 때는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일어서는 순간 중력 때문에 피가 다리 쪽으로 확 내려갑니다. 건강한 사람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재빨리 반응해서 혈관을 조여주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해서 뇌로 가는 피를 유지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조금 느리거나 약해지면 일어서는 순간 뇌로 가는 피가 잠깐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신경계가 민첩하게 반응했는데 60대, 70대 되면 그 반응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화장실 갔다가 돌아올 때, 오래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날 때 이런 어지러움을 느끼신다면 10중 8구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지러워서 넘어지면 큰일이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한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기 쉽고 그게 또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어설 때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한 번에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 끝에 앉아서 30초 정도 앉아 계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서는 겁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량은 수분에 좌우되거든요.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똑같은 혈압이라도 뇌로 올라가는 피의 양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커피나 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가니까 물로 마셔야 해요. 그런데 말이죠. 기립성 저혈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귀 속에 있는 평형기관, 거기에 문제가 생겨도 어지럽습니다. 이걸 전정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중심을 잡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딱 이 전정기관 덕분입니다. 이 안에는 작은 돌가루 같은 게 있어요. 이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제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석이 어떤 이유로든 제자리를 벗어나면 갑자기 핑 도는 어지러움이 옵니다. 특히 고개를 돌리거나 누웠다가 일어날 때, 뒤돌아 눕거나 할 때 심하게 어지럽죠. 방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석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혈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귀 속 문제니까요. 이석증은 병원에 가면 간단한 물리치료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나 신경과에서 이석 정복술이라는 걸 해주는데 머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돌려서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약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요. 전정신경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귀 속에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게 귀까지 올라가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혈압하고는 상관없이 어지럽습니다. 보통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지속되고 약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빈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혈압은 혈관 속 피의 압력이고 빈혈은 피 속의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산소를 나르는 적혈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혈압이 정상이어도 피 자체가 산소를 제대로 못 나르면 뇌는 산소 부족을 느낍니다. 그러면 어지럽죠. 특히 여성분들은 빈혈이 흔합니다. 젊었을 때 생리 때문에 철분이 부족했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도 빈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위장 문제로 영양 흡수가 잘 안 되거나 채식 위주로 드시면서 철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빈혈은 피검사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를 보면 되거든요. 만약 빈혈이 있다면 철분제를 드시거나 철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 시금치, 미역 같은 채소도 좋고요. 비타민C랑 같이 먹으면 철분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목혈관 문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경동맥이라고 목 양쪽으로 뇌에 피를 공급하는 큰 혈관이 있어요. 이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팔에서 잰 혈압은 정상일 수 있어요. 심장은 정상적으로 피를 뿜어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목혈관이 막혀 있으면 뇌까지는 피가 제대로 안 갑니다. 경동맥 협착증은 특히 고지혈증, 당뇨, 흡연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혈관 벽에 기름때가 끼는 거거든요. 이건 초음파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초음파만 찍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만약 경동맥이 많이 좁아져 있다면 약으로 치료하거나 심한 경우 스텐트를 넣는 시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자율신경계 문제도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조절하는 모든 기능을 담당합니다. 심장 박동, 혈압, 소화, 체온 조절, 이런 것들이 다 자율신경계가 하는 일이에요. 이 시스템이 균형을 잃으면 혈압 조절이 제대로 안 됩니다. 특히 당뇨병이 오래된 분들은 자율신경계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 높은 혈당이 신경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러움이 생깁니다. 약 때문에 어지러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 혈압약의 용량이 너무 세거나 여러 가지 혈압약을 같이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혈압약은 높은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 필요 이상으로 낮아지면 어지럽습니다.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뇨제는 소변으로 수분을 빼내는 약인데 수분이 너무 많이 빠지면 혈액량이 줄어들어서 어지러워질 수 있어요. 항우울제, 수면제, 전립선 약, 이런 것들도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약을 드신 후에 어지러움이 시작됐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으면 안 되고요. 의사와 상의해서 조정해야 합니다. 저혈당도 놓치면 안 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특히 인슐린을 맞는 분들은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어지럽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 연료로 쓰거든요. 혈당이 떨어지면 뇌가 에너지 부족 상태가 돼요. 그러면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립니다. 당뇨가 없는 분들도 식사를 거르거나 오래 굶으면 혈당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아침을 안 드시고 점심도 대충 드시는 분들, 오후쯤 되면 어지럽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중요해요.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과호흡이 올 수 있어요. 호흡이 빨라지면 혈액 속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지럽죠. 공황장애 같은 경우도 어지러움이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목 디스크, 경추 문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목뼈 사이가 좁아지거나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목을 지나가는 혈관이나 신경이 눌릴 수 있어요. 그러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거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자극받아서 어지럽습니다. 목을 뒤로 젖힐 때 어지럽다거나 목이 뻣뻣하면서 어지럽다면 경추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오래 있으면 목에 무리가 갑니다. 목 근육도 뭉치고 경추도 틀어지고요. 탈수도 생각보다 흔한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몸이 물을 필요로 하는데도 목마르다는 신호를 덜 보내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탈수 상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렸는데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탈수가 오기 쉽습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량이 줄어들고 혈압도 떨어지고 뇌로 가는 산소도 줄어듭니다. 어지럽고 기운도 없고 머리도 아프죠. 소변 색깔이 진하거나 소변량이 줄었다면 탈수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심장 문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정맥,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경우에도 어지러울 수 있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거나 너무 느리게 뛰면 뇌로 가는 혈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은 나이 들면서 흔해지는데 이것도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어지럽다거나 맥박이 불규칙하게 뛴다면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부정맥은 약으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갑상선 기능 이상도 의외로 많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몸의 대사가 흐트러집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불안하고 어지럽습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추위를 많이 탑니다. 갑상선은 피검사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TSH, T3, T4 수치를 보면 됩니다. 만약 이상이 있으면 약으로 조절하면 되고요. 비타민 부족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기도 합니다.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어서
채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위 수술을 하신 분들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비타민 D 부족도 근력 저하와 균형 감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햇빛을 안 쬐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데 요즘은 실내에만 있는 시간이 많아서 비타민 D 부족인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 부족도 큰 원인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어지러움도 생기죠.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어지럽고 피곤합니다. 코를 많이 골거나 자다가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양압기 치료를 받으면 많이 좋아집니다. 편두통도 어지러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 머리가 아프기 전에 어지럼증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전정 편두통이라고 해서 머리 통증보다 어지러움이 주증상인 편두통도 있습니다. 음식 때문에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이 붓고 귀 속에도 수분이 차서 어지러울 수 있어요. 메니에르병이라는 게 있는데 귀 속 림프액이 과도하게 차면서 어지럽고 귀가 먹먹하고 이명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것도 염분 섭취를 줄이고 이뇨제를 쓰면 좋아집니다. 술을 드셔도 어지럽습니다. 알코올은 전정기관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술을 많이 드신 다음날 어지러운 건 당연한 일이고 술을 자주 드시면 만성적으로 평형 감각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해도 어지러울 수 있어요.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합니다. 민감한 분들은 커피 몇 잔만 마셔도 어지럽고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운동 부족도 문제입니다. 움직임이 적으면 심폐기능이 떨어지고 근력도 약해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럽고 숨이 찹니다. 반대로 갑자기 과한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거나 저혈당이 와서 어지러울 수 있고요. 실내 환경도 영향을 줍니다. 환기가 안 되는 곳에 오래 있으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어지럽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더 그렇죠. 냉난방이 과하면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시력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면 균형을 잡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을 잡거든요. 노안이 심하거나 백내장이 있거나 안경 도수가 안 맞으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크거나 돋보기를 쓰고 계단을 내려갈 때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고 적절한 안경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 자체도 요인입니다. 안타깝지만 나이가 들면 여러 기능이 떨어집니다. 전정기관도 약해지고 혈관도 탄력을 잃고 신경 전달 속도도 느려집니다. 근력도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무뎌지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안 어지러웠는데 나이 들면서 어지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관리를 잘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균형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한 발로 서기,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것들이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좋아요. 그렇다면 어지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안전한 곳에 앉거나 누워야 합니다. 넘어지면 다치니까요. 고개를 숙이거나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면 뇌로 가는 혈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탈수 때문이라면 물을 마시면 금방 좋아집니다. 단 음식을 조금 먹어도 좋아요. 저혈당 때문이라면 혈당이 올라가면서 어지러움이 사라집니다. 깊게 천천히 숨을 쉬세요. 불안이나 과호흡 때문이라면 호흡을 조절하면 좋아집니다. 눈을 감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어지러움이 자주 반복되거나 갑자기 심하게 어지럽거나 다른 증상이 같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특히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심한 두통이 같이 온다면 뇌졸중일 수 있으니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같이 온다면 심장 문제일 수 있고 고열이나 심한 두통이 있다면 감염일 수 있습니다. 귀에서 진물이 나오거나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면 귀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혈압 측정, 피검사, 심전도 검사를 하고요. 필요하면 경동맥 초음파, 뇌 MRI, 평형기능 검사,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으면 그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어지러움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으로 물 한 잔, 자기 전에 물 한 잔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소금은 줄이시고요. 짠 음식은 혈압도 올리고 부종도 유발합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 국물은 적게 드시고 김치도 너무 짜지 않게 드세요. 술과 담배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술은 평형 감각을 떨어뜨리고 담배는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가능하면 끊으시는 게 좋고 어렵다면 최대한 줄이세요. 카페인도 적당히 드세요. 커피는 하루 2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후에는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수면에 방해가 되니까요. 운동은 매일 30분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뭐든 좋습니다. 균형 운동도 따로 하시면 더 좋아요. 한 발로 서기 연습, 뒤꿈치와 발끝으로 번갈아 걷기, 눈 감고 제자리 걸음하기, 이런 것들이 평형 감각을 키워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이잖아요.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모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세요. 수면도 충분히 취하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합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세요. 눈과 귀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시고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시간을 잘 지키시고 임의로 용량을 바꾸거나 끊지 마세요. 부작용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일어설 때는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앉아서 잠시 앉아 계셨다가 일어서세요. 화장실 갔다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환경도 안전하게 만드세요. 바닥에 미끄러운 거 치우시고 화장실에 손잡이 달고 야간 조명 켜놓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발도 잘 맞는 걸 신으세요. 굽이 높거나 헐렁한 신발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편한 신발을 신으시고요. 안경도 잘 맞는 걸 쓰세요. 시력이 떨어졌으면 안경을 바꾸시고 돋보기도 적절한 도수로 쓰세요. 보청기가 필요하면 보청기를 쓰세요. 잘 들어야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팡이나 보행기를 쓰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시고 혼자 무리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외로우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모든 게 나빠집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많고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세요. 혈압이 정상이라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지러움이 있다면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혈압계 숫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어지러움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이 뭔가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세요. 대부분은 간단히 좋아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혈압은 정상인데 어지러우신 분들, 이제 그 원인을 조금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기립성 저혈압일 수도 있고 이석증일 수도 있고 빈혈이나 탈수일 수도 있고 약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적절히 대처하시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천천히 일어나는 것, 꾸준히 걷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동네 경로당에 자주 가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 요새 자꾸 핑 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세상이 빙글빙글 돈다. 병원 가봤자 혈압 정상이라는데 왜 이럴까, 이런 말씀들이에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그렇구나 싶어서 그냥 넘어가시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올해 68인데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셨어요. 혈압도 늘 정상, 당뇨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괜찮고.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자꾸 어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화장실 갔다 올 때 핑 도는데 잠깐이면 괜찮아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대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그만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는데 허리를 심하게 부딪히셨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기립성 저혈압이었습니다. 평소에 혈압재면 정상이었는데 일어설 때만 혈압이 확 떨어지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랍니다. 물을 하루에 얼마나 마시냐고. 알고 보니 하루에 물을 2-3잔밖에 안 드셨대요. 커피는 서너 잔 마시는데
물은 잘 안 마셨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목도 안 마르고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신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마시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하니까 어지러움이 확 줄었대요. 지금은 거의 안 어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물 조금 더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고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도 어지러움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름철에는 더위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고 탈수가 오기 쉽습니다. 여름에 유독 어지럽다면 탈수를 의심해봐야 해요.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됩니다. 추우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요. 특히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추운 밖으로 나가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철에는 옷을 껴입잖아요. 목도리를 너무 꽉 매거나 목이 높은 옷을 입으면 목혈관이 눌려서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 수 있어요. 옷은 따뜻하되 너무 조이지 않게 입으셔야 합니다. 봄과 가을에는 날씨 변화가 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기압도 자주 변하죠. 이런 날씨 변화에 우리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비가 오기 전날 저기압이 들어올 때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생리주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생리 전후로 호르몬 변화가 있잖아요. 폐경 후에도 호르몬 변화가 계속됩니다. 이런 호르몬 변화가 혈압과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식사 시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 어지러운 분들도 계세요. 식후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밥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피가 몰립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피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많이 드셨을 때, 탄수화물을 많이 드셨을 때 더 심합니다. 식후에 어지러우신 분들은 식사량을 조금 줄이시고 천천히 드세요.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 직후에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10분 정도 앉아 계셨다가 움직이세요. 공복에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늦게 드시면 혈당이 떨어져서 어지럽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은 꼭 드세요. 간단하게라도 드시는 게 안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간식도 적절히 드세요. 식사와 식사 사이가 너무 길면 혈당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오전 10시쯤, 오후 3시쯤 간단한 간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 한 줌, 과일 조금, 우유 한 잔, 이런 것들이 좋아요. 목욕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특히 탕 안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 있어요. 목욕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오래 있지 마시고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세요. 사우나나 찜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곳에 오래 있으면 탈수도 되고 혈압도 떨어집니다. 적당히 계시고 물을 자주 마시고 나올 때는 천천히 나오세요. 화장실에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주면 혈압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질 수 있어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변비를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섬유질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밤새 누워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져요.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팔다리를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그 다음에 침대 끝에 앉아서 30초 정도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일어서세요. 밤에 화장실 가실 때도 조심하세요. 어두운데 갑자기 일어나면 더 어지럽습니다. 침대 옆에 조명을 켜두시거나 복도에 야간 조명을 켜놓으세요. 급하더라도 천천히 일어나세요. 옷 입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지를 입으려고 한 발로 서 있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앉아서 입거나 벽이나 손잡이를 잡고 입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머리를 감을 때도 조심하세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오래 있으면 목혈관이 눌려서 어지러울 수 있어요. 미용실에서 머리 감을 때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고개를 너무 뒤로 젖히지 말고 중간에 잠깐씩 쉬어가면서 하세요. 안마나 마사지를 받을 때도 조심하세요. 목 마사지를 받다가 어지러운 경우가 있는데 목혈관이 눌리거나 목뼈가 자극을 받아서 그럴 수 있어요. 목 부위는 너무 세게 안 하는 게 좋고 불편하면 바로 말씀하세요. 침을 맞거나 부항을 뜨는 것도 사람에 따라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혈압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한의원이나 병원에서 시술 받을 때 어지러우면 바로 말씀하세요.
치과 치료받을 때도 어지러울 수 있어요. 오래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마취약 때문에, 긴장 때문에 여러 이유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시고 불편하면 말씀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어지러운 분들이 계세요. 엘리베이터가 빠르게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귓속 압력이 변하면서 어지러운 거예요.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하면 좋아집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비슷합니다. 이착륙할 때 기압 변화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어요. 껌을 씹거나 사탕을 빨면 도움이 됩니다. 차를 탈 때 멀미하시는 분들도 많죠. 멀미도 일종의 어지러움입니다. 시각 정보와 전정기관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차 안에서 책이나 휴대폰을 보지 마시고 먼 곳을 바라보세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지러운 분들도 계세요.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높은 곳에서 평형 감각을 잃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크지만 실제로 어지럽긴 합니다. 난간을 잡고 먼 곳을 보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사람 많은 곳에서 어지러운 분들도 계세요.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서 시각적으로 자극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면 평형 감각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면 좋아집니다. 소음이 심한 곳에서도 어지러울 수 있어요. 시끄러운 소리는 귀에 자극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그러면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이 건강에 좋아요. 밝은 빛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거나 햇빛이 너무 강하거나 휴대폰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어지러울 수 있어요. 적절한 밝기,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오래 있으면 목에 무리가 가고 목혈관이 눌리고 눈도 피로해집니다. 30분에 한 번씩은 고개를 들어서 먼 곳을 보고 목을 가볍게 돌려주세요.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세가 나쁘면 목과 어깨가 뭉치고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으시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세요. 오래 서 있어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다리에 피가 고여서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거든요. 가끔씩 발을 움직여주거나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오래 앉아 있어도 문제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럽습니다.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걷거나 스트레칭 하세요. 누워서 TV를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목이 꺾이고 자세가 나쁘고 혈액순환도 안 좋아집니다. TV는 앉아서 보세요.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고 너무 낮으면 목이 뒤로 젖혀집니다.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쓰셔야 해요. 목을 받쳐주는 베개가 좋습니다. 이불을 덮을 때도 너무 무거운 이불은 좋지 않아요. 숨이 답답하고 몸에 압박을 주니까요. 가볍고 따뜻한 이불이 좋습니다. 실내 온도와 습도도 적절해야 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몸에 부담이 가고 너무 건조하면 호흡기도 불편하고 탈수도 될 수 있어요.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적당합니다. 환기도 자주 하세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가 쌓입니다. 하루에 두세 번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세요. 신선한 공기가 건강에 좋아요.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식물은 산소를 만들어내고 실내 공기를 정화해줍니다. 스파티필름, 산세베리아 같은 공기정화 식물을 키우시면 좋아요. 물 주는 재미도 있고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 외로움도 덜하고 산책도 나가게 되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다만 알레르기가 있거나 키우기 힘들면 무리하지 마세요.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 명상 음악 같은 게 특히 좋아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혼자 집에서 부르셔도 되고요. 춤을 추는 것도 좋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 운동도 되고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재미도 있습니다. 라인 댄스나 댄스 스포츠 같은 걸 배워보시는 것도 좋아요. 취미 생활을 하세요. 뭐든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뜨개질, 독서, 글쓰기, 사진 찍기, 정원 가꾸기, 뭐든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취미 생활은 정신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봉사활동도 좋습니다. 남을 도우면 보람도 느끼고 사회적 관계도 맺어지고 우울증도 예방됩니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평생 교육도 좋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노인대학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새로운 걸 배워보세요.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법, 외국어, 악기, 뭐든 배우고 싶은 걸 배우세요. 뇌를 쓰면 치매도 예방됩니다.
여행도 좋습니다. 새로운 곳을 가보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가까운 곳이라도 좋습니다. 단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계획하세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자녀들, 손주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 나누세요.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세요. 오랜 친구들과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이야기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전화통화도 자주 하세요. 직접 만나기 힘들면 전화로라도 안부를 물으세요.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요즘은 영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손주들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면 정말 좋죠.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SNS도 활용해보세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걸 쓰시면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어요. 사진도 올리고 근황도 나누고 댓글도 달고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도 좋습니다. 교회, 성당, 절 어디든 자신의 신앙에 따라 다니시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공동체에도 속하게 됩니다. 명상이나 요가도 좋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의 균형을 잡고 스트레스를 푸는데 아주 좋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한 일을 적고 생각을 정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보세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웃으세요. 웃음은 정말 좋은 약입니다. 웃으면 엔도르핀이 나오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웃으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나이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많고 누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내일을 기대하고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돌보고 칭찬하세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세요.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사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천천히 일어나는 것, 산책 30분 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지러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분명히 원인이 있고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확히 진단받고 적절히 치료받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의사에게 말씀하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치료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 이틀에 좋아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나아질 수 있다. 나는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지러움 없이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상쾌하고 하루 종일 정신이 맑고 저녁에는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고 싶은 일 다 하시고 가고 싶은 곳 다 가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손주들과 신나게 놀고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하고 취미생활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할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좀 쉬면서 건강 챙기면서 행복하게 사실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혈압은 정상인데 어지러우신 분들,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세요.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